선자야, 아버지 남긴 돈 너 빼고 내 오빠들한테 다 줬다.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저녁 반찬 메뉴를 알려주듯. 저는 그 순간 손에 든 영수증 스캐너를 떨어뜨렸어요. 제 이름은 김선자, 올해 64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어요. 적립 도와드릴게요. 봉투 필요하세요? 하루에 수백 번 반복하는 말들. 손님 얼굴은 기억 안 나도 바코드 찍는 리듬만은 몸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년 넘게 매달 부모님께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보내왔던 딸이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했어요. 아침 6시 반 알람. 냉장고에서 어젯밤 남긴 시금치 된장국 덮이고 밥 한 공기 말아먹고 7시 20분 버스. 창밖으론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마트는 8시 오픈. 전날 정산 마감 확인하고 영수증 용지 채우고 계산대 모니터 켜고 똑같은 하루의 시작. 손님들은 쉼없이 왔어요. 라면 3봉지, 두부 한 모, 우유 한 팩. 땡소리와 함께 숫자가 찍히고 카드 결제음이 울리고 감사합니다. 인사가 반복되고 점심시간 직전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어요. 아버지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제사 준비 얘기하려나 싶어 받았죠. 선자야. 네, 엄마. 아버지 남긴 돈 있잖니.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반. 그동안 어머니는 재산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네, 다 정리했어. 내 오빠들한테 나눠줬다. 예, 너는 빼고. 딱 3마디였어요. 나는 빼고. 엄마, 그게 무슨. 아들들은 집안 이어야 하잖니. 넌 벌써 다른 집 사람이고. 뚜뚜뚜. 신호음만 남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계산대 앞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눈앞이 하얘졌어요. 동료가 달려와 대신 들어갔고 나는 직원 휴게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 검은색 서류 상자. 30년치 은행 이체 내역서. 매달 빠짐없이 보낸 40만 원, 50만 원. 명절엔 100만 원. 부모님 병원비 약값, 보일러 수리비, 냉장고 교체 비용.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1995년 3월 45만 원. 2003년 9월 50만 원. 2017년 설 120만 원.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제가 번 돈 중에서 제 노후를 포기하고 제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면서까지 보낸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은 제 이름이 빠진 유산 분배 앞에서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준 게 당연해져서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경험. 딸은 시집간 사람. 아들이 집안을 잇는다. 이 말 한마디로 제 30년이 한순간에 지워졌어요. 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품 정리 때 어머니가 내가 가져라며 던지듯 건넨 것. 나는 그 시계를 쥐고 떨리는 손으로 중얼거렸어요. 왜 나만 빼고? 그날 밤부터 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지 김노수, 1961년생. 23세 시내버스 기사 시작해서 62까지 꼬박 39년을 핸들 잡고 사셨어요. 새벽 4시 반 기상. 5시 첫 차 출발. 노선번호 472번. 종점에서 종점까지 왕복 2시간 반.
하루 7번 반복. 승객 한 명이 내 월급이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었어요. 여름엔 집에서 에어컨 틀면 기름값 나간다고 창문만 열고, 겨울엔 히터 아껴 쓰려고 내복 2장 껴입고, 일하실 땐 손님 한 분이라도 더 태우려고 신호 바뀌기 전에 급출발하시다가 무릎 다치신 적도 있어요. 그렇게 모은 돈, 퇴직금 8,300만 원, 평생 적금 9,200만 원, 상가 지분 매각 대금 1억 2천만 원. 아버지 인생 39년의 무게였어요. 2023년 3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폐암 사기. 담배는 평생 안 피우셨는데 버스 매연을 39년 동안 마신 게 독이 됐대요. 6개월에서 1년. 의사 선생님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병실 창밖만 보셨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손만 덜덜 떨리셨어요. 5월 아버지는 말을 잃으셨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성대가 손상됐대요. 6월 12일 새벽 3시 47분.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어요. 유언도 계획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큰오빠 영수가 상주로 섰어요. 둘째 오빠 종호는 조문객 맞이했어요. 저는요, 주방에서 음식 데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문상객 명단 적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이상한 시간이 시작됐어요. 엄마, 아버지 통장이랑 서류 정리는 어떻게 돼가요? 천천히 할게. 복잡해서. 한 달 뒤에도 똑같은 대답. 3달 뒤에도 똑같은 대답. 큰오빠는 갑자기 새 외제차를 뽑았어요. 회사에서 성과급 받았어. 둘째 오빠는 가게를 확장했어요. 대출 좀 받았지. 그런데 제게는 아무도 재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추석 때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 재산 정리는요? 아직이야. 서류가 복잡해서. 설날에 또 물어봤어요. 오빠들이 알아서 하고 있어. 넌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재산이 있다면 왜 1년이 넘도록 정리가 안 될까요? 왜 딸한테만 말을 안 할까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다 아버지 기일 일주일 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자야, 아버지 남긴 돈 너 빼고 내 오빠들한테 다 줬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어요. 은행으로 갔어요. 아버지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유족 확인 서류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신분증. 다 챙겨서 다시 갔어요. 3군데 은행을 돌았어요. 어은행 거래 내역. 2023년 6월 18일 출금 8,300만 원. 수취인 김영수. 비은행 거래 내역. 2023년 6월 20일 출금 9,200만 원. 수취인 김종호. 시증권 거래 내역. 2023년 7월 3일 입금 1억 2천만 원 상가 매각 대금. 2023년 7월 5일 출금 7,200만 원. 수취인 김영수. 2023년 7월 7일 출금 4,800만 원. 수취인 김종호.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큰오빠 1억 5,500만 원. 작은오빠 1억 4천만 원. 장례 끝나고 단 6일 만에 첫 송금. 한 달 안에 전부 나눠 가졌어요. 1년 반 동안 저는 언제 정리되나 기다렸는데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몰래 서랍을 열어봤어요. 작은 열쇠 꾸러미가 있었어요.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어요.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어보니 안에는 위임장이 있었어요. 본인 김노수는 재산 처분 및 상속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배우자 박말순에게 위임함. 날짜 2023년 5월 15일. 아버지가 말을 잃기 한 달 전. 의식이 또렷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필체가 아버지 글씨가 아니었어요. 도장만 찍혀 있었어요. 누가 대신 쓴 걸까요? 금고 안다른 봉투에서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필체였어요. 영수 8,300, 7,200 총 1억 5천만 원. 종호 9,200, 4,800 총 1억 4천만 원. 딱 두 줄.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식도 아닌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손목시계가 나왔어요. 1987년 제 대학 입학 선물이었어요. 뒷면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선자에게 아빠가 손목시계를 쥐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빠 왜요? 왜 저한테 이 시계만 남기셨어요? 왜 제 이름은 은행 장부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보낸 돈은요?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닌 시간은요? 제가 매달 챙긴 약값은요? 1년 반 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간 말해주겠지. 언젠간 제목도 있겠지. 근데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왜 나만 빼고요?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 위임장 사본, 메모지를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노트에 적었어요. 1. 왜 나만 몰랐나? 2. 위임장은 누가 썼나? 3. 1년 반 동안 왜 숨겼나? 4. 오빠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아버지 기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어요. 북어 성말이 불려서 포 뜨고 나물 5가지 볶고 전 20개 부치고 밥 3그릇 찍고 손목이 저렸어요. 기름 튄 자국이 팔뚝에 빨갛게 올라왔어요. 오전 8시 큰오빠 영수와 둘째 오빠 종호가 도착했어요. 영수는 새 외제차 키를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놨어요. 요즘 차가 좋아서 말이야. 사운드 시스템이 끝내줘. 종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가게 직원이 자꾸 연락 오네. 바빠 죽겠어. 어머니가 말했어요. 고생했다, 선자야. 밥이나 먹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제사는 함께 지내는 건데 준비는 혼자 했어요. 밥을 먹는데 침묵이 흘렀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뜨는 소리, 씹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밥만 뜨셨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응? 왜 저만 빼고 주셨어요? 젓가락이 멈췄어요. 영수가 눈을 치켜떴어요. 제사날 무슨 소리야? 오늘 아니면 언제 물어봐요? 1년 반 동안 숨기셨잖아요. 종우가 물컵을 내려놨어요. 선자야,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지금 해요. 다 같이 모인 자리니까. 어머니가 젓가락을 놓으셨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은 집안을 잇는 기둥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딸은 시집간 사람이지. 남의 집 식구고. 저도 아버지 딸인데요. 그래도 넌 이미 출가 외인이야. 영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뜻이었어.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오빠는 받으면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가족끼리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이미 복잡해졌잖아요. 몰래 나는 순간부터 종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선자야, 내 사정도 있었어. 가게 확장할 때였고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으면 저한테 말했어야죠. 저도 30년 동안 매달 돈 보냈어요. 영수가 차 키를 만지작거렸어요. 종우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는 국그릇을 들어 한 숟갈 떴어요. 그럼 저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가 드린 돈은요?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닌 시간은요? 제가 매달 챙긴 약값은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너는 벌써 다른 집 사람이잖니. 그 한마디, 30년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매달 챙긴 40만 원 봉투, 명절마다 보낸 100만 원, 아버지 병원비로 보탠 500만 원, 제사 준비하려고 전날 밤 세운 것, 어머니 생신 때마다 찾아간 것, 오빠들 경조사 때마다 달려간 것. 다른 집 사람이면 왜 저한테 제사 준비시켰어요? 다른 집 사람이면 왜 저한테 돈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집간 딸, 출가 외인, 아들이 중요해.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의 가치가 지워지는 경험.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제사도 안 올게요. 뭐, 다른 집 사람이 왜 제사 준비해요? 아들들이 하세요. 영수가 버럭 소리쳤어요. 내가 여자고 손이 빠르잖아. 손 빠른 사람한테 돈은 안 주면서 일은 시키세요? 집안이 이래서 되겠냐? 이미 안 됐어요. 몰래 나는 순간부터 종우가 달래듯 말했어요. 선자야, 우리 조용히 얘기하자. 친척들도 있고 조용히 할 시간 1년 반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했잖아요. 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정없구나. 저는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30년치 이체 기록, 영수증 묶음을 식탁 위에 펼쳤어요. 이게 제 정의예요. 1995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 명절마다 100만 원, 병원비 따로 500만 원, 총 1억 5천만 원. 오빠들이 받은 돈이랑 똑같아요. 영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종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제 전 제 인생 살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속을 걸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종호였어요. 선자야, 잠깐 만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30분만. 끊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더 있다는 느낌.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종호 혼자 왔어요. 창밖으론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미안하다. 종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가요? 다 말할게. 사실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엔 마이너스 3억 4천만 원이라는 빨간 숫자가 떠 있었어요. 가상화폐. 뭐? 2021년 5월에 시작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친구가 한 달에 2천 벌었다고 해서 처음엔 정말 올랐어. 3개월 만에 1억 2천이 됐어. 그래서 더 넣었지. 대출 받고 카드 돌려막고 2022년 5월 루나 코인 폭락했잖아. 거기 2억 넣었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루 만에 99% 증발했어. 아침에 2억이었는데 저녁엔 200만 원.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하루 만에 2억이 사라지는 걸. 남은 빚이 3억 4천이야. 이자만 한 달에 280만 원. 그래서 아버지 돈이 필요했어요? 응.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1억 4천만 원으로 빚 일부 갚았어. 그래도 아직 2억 남았어.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영수였어요. 비에 젖은 머리, 축 처진 어깨. 아까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는 우리 앞에 앉았어요. 나도 말해야겠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2020년에 시작했어. 본사에서 월 매출 3천 보장이라고 했거든. 6천만 원 들여서 오픈했어. 처음 석 달은 괜찮았어.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배달 수수료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적자가 쌓였어.
본사는 좀 더 버텨라 했어. 곧 나아진다고. 그래서 또 대출 받았지. 2호점 오픈하면 본점 뽑는다고 해서 또 6천 넣었어. 결과는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2년 만에 둘 다 망했어. 투자금 1억 2천 날리고 대출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빚이 6억. 차는요? 그 외제차. 리스야. 월 180만 원. 안 끊으면 위약금 800만 원이래. 사람들한테 쪽팔려서 유지하는 중이야. 저는 두 오빠를 번갈아 봤어요. 한 명은 3억 4천 빚. 한 명은 6억 빚. 아버지 재산 2억 9천 5백만 원은 그 구멍을 메우기에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영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자야, 내 사정은 괜찮잖아. 남편도 있고 애들도 다 컸고 우리는 진짜 급했어. 당장 이자 못 갚으면 집 날아가. 그래서 딸은 빼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종우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들들이 무너지면 가문이 무너진다고 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도박하고 망한 거 제가 책임져야 해요? 도박 아니야. 투자. 결과는 똑같잖아요. 빚만 남았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모아서 보낸 돈은요? 그건 투자 아니에요? 그건 헌신 아니에요? 그 돈 집안에 바친 건 저예요. 오빠들 아니에요. 영수가 소리쳤어요. 내가 나서면 집안 시끄러워진다. 이미 시끄러워졌어요. 몰래 나는 순간부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 빚은 두 분이 갚아요. 저는 이제 제 노후 준비할게요. 밖으로 나왔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각성이었어요. 아, 이래서 숨긴 거구나. 아, 이래서 말 안 한 거구나. 제가 알면 거부할 테니까. 제가 알면 싸울 테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나요? 내가 몰라야 편한 사람들. 내가 참아야 유지되는 관계.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기로 했어요. 2024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새벽 6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오빠였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강경화 악화. 복수가 차서 배가 불렀대요. 황달로 눈이 노래졌대요.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의사 선생님은 말을 흐렸어요. 일단 입원 치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기 입원 각오하셔야 합니다. 장기 입원. 그 말에 영수와 종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병실 복도에서 오빠들이 말했어요. 영수 나 회사에서 오래 비우기 힘들어. 요즘 프로젝트 막바지거든. 종호 나도 현장 끊기면 직원들 월급 위험해. 미안한데. 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저를 향했어요. 영수 선자야, 내가 여자고 손이 빠르잖아. 종호 시간도 좀 더 자유롭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응? 제가 시간 자유로운 거 마트 알바생이라서 그래요. 시급 9,860원 받거든요. 하루 4시간, 한 달 80시간 일해서 78만 원 벌어요. 근데 엄마 간병하려면 일 그만둬야 해요. 78만 원 수입 없어지는 거죠. 침묵이 흘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여자니까. 내가 시간 되니까. 내가 가까이 사니까. 다 핑계예요. 진짜 뜻은 하나. 내가 해. 제안할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간병인 정보를 검색했어요. 전문 간병인을 씁시다. 그게 얼마인데? 24시간 간병인 하루 15만 원. 한 달 450만 원. 3개월이면 1,350만 원. 6개월이면 2,700만 원.
종우가 헛웃음을 쳤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해? 비용 분담 제한해요. 저는 메모장을 펼쳤어요. 미리 적어온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상속 비율대로 나눠요. 영수 오빠 1억 5,500만 원 받았으니 전체의 52.5%, 종우 오빠 1억 4천만 원 받았으니 전체의 47.5%, 저 영원 받았으니 0%, 한 달 450만 원이면요. 영수 오빠 236만 원, 종우 오빠 214만 원, 저 영원. 영수가 버럭 소리쳤어요. 아, 내 엄마야. 오빠들 아버지이기도 하죠. 근데 저만 빼고 나눴잖아요. 권리 없이 의무 없어요. 제 몫이 0이면 의무도 0이에요. 종우가 달래듯 말했어요. 선자야,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 피가 중요하면 왜 재산 나눌 땐 안 중요했어요? 오빠들 빚 갚으려고 받았죠? 그 돈으로 이자 맞고 독촉 피하고. 근데 엄마 간병비는 없다? 그게 말이 돼요? 영수가 책상을 탁 쳤어요. 집안을 이렇게 만들 거야? 이미 만들어졌어요. 몰래 나눈 순간부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나오셨어요. 간호사가 밀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요. 환자 쉬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어요. 선자야, 이리 와봐. 정 없구나. 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엄마도 정 없으셨잖아요. 몰래 나눌 때 아들들이 힘들어서 저도 힘들어요. 30년 동안 보낸 돈, 노후 자금이었어요. 엄마, 전 이제 공평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간병인 계약서, 비용 분담 합의서, 은행 자동이체 신청서. 오빠들 동의하면 오늘 바로 진행할게요. 엄마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동의 안 하면 병원 사회사업팀이랑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집안 망신시킬 거야? 망신은 이미 됐어요. 딸 빼고 재산 나눈 게 망신이죠. 전 엄마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공평하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서류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정은요, 엄마. 숨길 때가 아니라 공평할 때 생겨요. 복도로 나왔어요. 영수와 종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병인 계약 내일 10시까지 답 주세요. 동의하면 진행, 거부하면 법률 절차 시작합니다. 영수가 물었어요. 진짜 끝까지 갈 거야? 네. 바로잡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2024년 12월 22일 오전 10시. 영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동의 못해. 돈 없어. 종우도 똑같았어요. 미안. 한 달에 200만 원은 불가능해.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빠들이 거부했어요. 그럼 병원 사회사업팀이랑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할게요. 어머니가 검사실에 가신 사이 저는 병실에 남았어요. 머리맡 서랍을 열었어요. 약봉지, 물티슈, 손거울 그리고 낡은 갈색 봉투. 안엔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2023년 6월 18일 어은행 창구 출금 8,300만 원. 수취인 김영수. 영수증 뒷면에 어머니 메모 큰아들 빚 정리. 2023년 6월 20일 비은행 창구 출금 9,200만 원. 수취인 김종호. 뒷면 메모 둘째 가게 빚.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 위임장 초안. 어머니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딸 선자는 이미 시집을 갔으니 아들들에게 전부 상속함이 옳다. 가문을 잇는 것은 아들의 책임이고 딸은 이미 다른 집 사람이므로 제외한다. 날짜 2023년 5월 10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손이 떨렸어요.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의 계획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저는 서랍 위에 영수증과 위임장을 펼쳐놓았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그걸? 아버지 뜻이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엄마 계획이었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는 몰랐어요. 왜 저만 빼셨어요?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잖니. 그게 이유예요? 아들은 대를 이어야 해. 집안을 책임져야 하고. 책임은 오빠들이 안 지잖아요. 빚만 내고. 그래도 아들이야. 그럼 저는요? 30년 동안 보낸 제 돈은요? 그건 내 효심이었잖니. 효심을 권리 없는 의무로 쓰셨네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넌 이해 못해. 내가 자란 시대는 달랐어. 아들이 전부였어. 녹음을 멈췄어요. 5분 28초. 병실을 나와 저는 가족 카톡방을 열었어요. 마지막 대화 2024년 6월 15일 제사 다음 날. 3개월 넘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적었어요. 오빠들이 간병비 분담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오늘 오후 2시 병원 사회사업팀 상담. 2. 오후 4시 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 3. 간병비 청구 소송 준비. 증거자료. 상속 관련 은행 거래 내역. 위임장 초안 어머니 필체. 음성 녹음 파일 5분 28초. 30년치 송금 내역 1억 5천만 원. 저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권리가 0이면 의무도 0입니다. 전송. 1분 뒤 영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법적 절차 시작이요. 집안을 팔아먹을 거냐? 이미 팔아먹은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 진짜 오빠 몰래 나눈 사람이 이미 집안 팔아먹었어요. 저는 장부로 바로잡을 뿐이에요. 오후 2시 병원 사회사업팀. 상담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가족 간 간병 분쟁이시군요. 흔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환자분명의 자산이 있나요? 연금이나 예금? 국민연금 월 38만 원, 통장에 1,200만 원 정도요. 그럼 일단 그걸로 간병인 3개월 비용 충당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 분담이 필요하고요. 형제들이 거부하면요? 법원에 부양의무 이행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금액 입증되면 승소 확률 높아요. 메모했어요. 하나하나. 오후 4시 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 상속 차별과 부양의무 거부 2가지 다 소송 가능합니다. 시간은요? 준비기간 2개월, 재판 36개월. 길면 1년이요. 비용은요? 법률구조공단 통하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저녁 7시 어머니 병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영수, 종우, 어머니, 그리고 저.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통장으로 3개월 쓰자.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안 돼요. 왜?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에요. 간병비로 다 쓰면 퇴원 후엔요? 종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비율대로 내세요. 받은 만큼. 돈이 없다니까? 그럼 받은 돈 돌려주세요. 아버지 재산 다시 3등분하고.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어요. 선자야 정말 법까지 갈 거니? 네. 가족인데. 가족이었으면 저도 똑같이 나눴어야죠. 저는 가방에서 소송 준비 서류를 꺼냈어요. 내일부터 변호사 선임 준비 들어갑니다. 소송 걸리면 오빠들 재산 명의도 다 조회돼요.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깐만. 우리가 내겠어. 진심이에요? 월 450만 원은 무리고 절반씩 내겠어. 한 달에 225만 원씩. 나머지 225만 원은요? 엄마 연금이랑 통장으로.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2024년 12월 22일. 간병비 분담 합의. 영수종호 225만 원 공동 부담. 어머니 자산 225만 원. 선자 영원. 공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 발 나아갔어요. 하지만 굴복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시작됐어요. 2025년 3월. 어머니 수술이 잡혔어요. 간 일부 절제술. 성공률 70%. 고령이라 위험하지만 안 하면 6개월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오빠들 얼굴이 굳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영수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종우는 창밖만 봤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30년 전 아버지 수술 기다리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날도 이렇게 길었어요. 보호자분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다만 회복은 천천히 지켜봐야 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병실 창문에 빗방울이 툭툭 부딪혔어요. 축축한 흙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저를 봤어요. 선자야. 네, 엄마. 이리 와봐.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른 손이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 그게 내 눈을 가렸구나. 빗소리만 들렸어요.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다렸던 사과를 받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텅 비는 느낌. 엄마, 응, 미안하단 말은 받을게요. 고맙구나. 다만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저 이제 매달 봉투 안 드려요. 제사 준비도 안 해요. 선자야, 제 노후 준비할 거예요. 오빠들처럼 제 목 챙길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 빗줄기를 보셨어요. 한참 뒤 작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옳다. 5월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하셨어요. 죽을 드시고 미음을 드시고 천천히 밥을 드셨어요. 간병인 이모가 말했어요. 따님이 매일 오시네요. 효녀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저는 하루 30분만 병문안 갔어요. 더는 안 있었어요. 영수가 물었어요. 왜 금방 가? 제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오빠가 더 있으면 되잖아요. 1억 5,500만 원 받으셨으니까. 영수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6월 5일 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퇴원 서류에 보호자 서명란. 영수가 썼어요. 종우도 썼어요.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선자야, 너도 써야지. 저 보호자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간호사가 당황했어요. 가족 아니세요? 가족이긴 한데 상속 포기한 사람이라서요.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트 앞을 지나는데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 따뜻한 바람, 아카시아 향기.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어깨가 가벼웠어요. 가슴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딸이니까, 여자니까 당연이라는 말에 묶이지 않아도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64세 김선자.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수고했어, 선자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작은 노트를 샀어요. 표지에 적었어요. 내 규칙.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권리 없이 의무 없다. 몰래 나누면 공개로 바로 잡는다. 딸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대우받는다. 그 아래 적었어요. 2025년 6월 6일. 오늘부터 나는 나를 지킨다. 마트 계산대에 섰어요. 적립 도와드릴게요. 똑같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이제 이 말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2025년 6월 20일. 저는 마트 야간 근무를 그만뒀어요. 선자 씨, 왜요? 야간 수당 더 좋잖아요. 제 건강이 더 좋거든요. 주간 계산대로 바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5시간. 월급은 줄었지만 시간은 늘었어요. 퇴근하면 오후 3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려보는 내 시간이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시간이라는 걸, 의무보다 소중한 게 선택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어느 날 저녁 작은 노트를 펼쳤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썼어요. 권리 없이 의무 없다. 받지 않았으면 주지 않는다. 나눠주지 않았으면 요구하지 마라. 딸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대우받는다. 핏줄보다 중요한 건 책임이다.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건 피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 그리고 약속이다.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용서는 가능해도 원상회복은 선택사항이다.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이 규칙이 제 기준이었어요. 며칠 뒤 회사 복지팀에서 공지가 왔어요. 지역 여학생 장학 모금 참여하실 분?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매월 자동이체 1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제 월급의 1%도 안 됐어요. 하지만 의미가 달랐어요. 다음 세대는 덜 상처받길. 딸이라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여자라서 당연히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작은 안전핀이었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선자 씨, 장학금 신청했어요? 돈 여유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이건 여유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못 받은 권리를 다른 딸들은 받게 하고 싶어서요. 초여름 저녁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영수 오빠 선자야, 그때 미안했다. 한참을 보다가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다시 지우고 다시 썼어요. 미안하단 말 고마워요. 하지만 또 지웠어요. 그리고 짧게 명확하게 썼어요. 각자 책임지며 살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전송. 5분 뒤, 10분 뒤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답을 기대한 게 아니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착한 딸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희생하는 여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김선자였어요. 64세, 마트 계산원,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 다음 날 아침 마트로 출근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적립 도와드릴게요. 손님이 바구니를 내려놨어요.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 식빵 한 봉. 땡, 바코드 소리. 똑같은 하루였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동료가 물었어요. 선자 씨, 요즘 표정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나를 찾았어. 무슨 말이에요? 30년 만에 나를 되찾았어. 창밖으론 여름 햇살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당연히 희생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니까, 딸이니까, 여자니까라는 말로 권리를 빼앗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차별에 맞서 경계를 세우면 비로소 남은 삶이 내 것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 김선자처럼